안녕하십니까. 짬내서 뽕 뽑는 프로그램 삼선짬뽕 옥지회입니다. 오늘은 원자재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제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자재 시장은 실물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둔화되어 원자재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경기 호황기에는 원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투자의 적기를 알아보려면 원자재의 직접적인 수급 상황뿐 아니라 경제 성장률과 원자재 가격의 상관관계나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경기 사이클만 이해했어도 원자재 투자의 70%는 해결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경제 상황의 변화는 원자재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원자재 가격 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경제지표는 원자재 가격의 주요한 변동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지표가 원자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원자재에 상승 압력을 가하지는 않고 또 경제지표가 안 좋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최근 사례의 경우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다면 연준이 긴축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원자재 가격에는 약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지표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되 당시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같은 지표에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면 한층 더 풍성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에는 크게 물가, 고용, 제조업 지표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가 지표에는 CPI와 PCE 등이 있습니다. CPI와 PCE는 사실 뉴스에서 많이들 접해보셨을 텐데요. CPI는 Consumer Price Index의 약자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뜻합니다. CPI는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매월 미국 내 75개 도시 지역의 8만여 품목의 가격 데이터를 수집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반면 PCE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의 약자로 매월 미국 경제분석국에서 미국의 실제 개인 소비 지출을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PCE는 CPI와 비슷해 보이지만 조사 범위나 계산 방법, 가중치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조사 범위의 경우 CPI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PCE는 정부가 가계를 대신해서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 등도 포함합니다. 계산 방법의 경우 CPI는 품목별 가중치가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되는 반면 PCE는 소비 지출 변동을 반영해 품목별 가중치가 분기마다 수정됩니다. 따라서 PCE는 CPI보다 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 효과와 산업 및 소비 구조의 변화를 잘 반영하며 CPI는 PCE에 비해 물가 상승률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미국 연준 역시 PCE가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보다 잘 나타낸다고 판단해 통화정책의 참고 자료로 CPI보다 PCE를 더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있어서 가장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두 가지 목표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듯 통화정책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연준이 긴축적인 스탠스로 전환한다면 두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 공급을 축소하고 정책 금리를 높게 인상한다면 경제 활력이 줄어들어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고, 두 번째, 그로 인해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 달러화가 강세를 띨 확률이 높아집니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된다면 원자재 수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또 달러화가 강세를 띈다면 달러화로 표시되는 원자재 특성상 구매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어 또다시 수요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은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원자재 수요의 축소로 연결돼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용지표로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매월 약 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 가계조사를 통해 산출되고 발표됩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농축산업을 제외한 전월 고용 인구수 변화를 뜻합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감은 14만여 민간 및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간조사를 통해 산출됩니다.
둘 중에 시장에서 더 주목하는 지표는 전체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감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고 실제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가계조사의 설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 답변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고용지표는 두 가지 이유에서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중에서도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 수준은 기업과 가계 모두의 상황을 보여주는 종합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활동이 활발하며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도 고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체 GDP 중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정도로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확연히 높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연준의 두 가지 목표 중 하나가 최대 고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중앙은행들과 다르게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의 목표로 완전 고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의 호조 혹은 부진에 따라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를 비롯한 금융시장은 고용보고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편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견조한 고용지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요즘같이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서 긴축이 유지되는 때에는 고용 호조가 오히려 원자재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견조하다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중에서 완전 고용은 달성했으므로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에만 집중해 긴축을 종료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에는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것이 오히려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에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SM PMI입니다. ISM PMI는 경기 판단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매월 미국 전역의 산업별 구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ISM PMI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로 구분되며 제조업의 경우 신규 주문, 생산, 고용, 공급자 배달, 재고지수 이렇게 5개 항목의 평균으로 산출됩니다. 반면 서비스업 PMI는 기업활동, 신규 주문, 공급자 배달, 고용 이렇게 4가지 항목의 평균으로 산출됩니다. PMI가 50을 상회할 경우 해당 산업은 확장 국면에 있음을 나타내며 50을 하회하면 수축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기업의 구매 관리자는 수요 변화를 가장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 구매 관리자들은 즉시 생산에 필요한 자재나 생산 수단에 대한 주문을 늘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할 때는 즉시 주문을 줄여서 대응할 것입니다. 따라서 PMI는 투자자들에게 산업 활동의 변화를 가장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자재 가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중 제조업에 특히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편인데요. 제조업이 경기 변동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원자재를 사용하는 공장 활동과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 활동이 부진할 경우 실물 수요 역시 감소할 수 있어 원자재 가격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지표와 원자재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